삼성 바이오로직스 2025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9.3%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0.9%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43회전이고 PBR은 7.5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 매출원가 회계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9,995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49.3%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조 원대로서 3.7% 증가했습니다. 매출원가가 23.9% 낮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이 80.5%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률로는 9.4%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가 65.7%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4,300억 원으로 84.8%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43%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8.3%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644억 원으로 18.9%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하고의 갭이 마이너스 30.4%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일단 이렇게 추론이 되지만은 또 하나 있다면은 수주 판매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루풋율은 4.2%가 상승했고요. 운영 경비는 26.7%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95로서 0.3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4,060억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40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이 5,934억 원, 제공품이 4,627억 원, 합쳐서 1조 561억이라는 매우 큰 많은 재고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1분기에 37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더 증가했었습니다. 642억 원. 전체 재고는 83억 6,600만 원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이 있는데 평가 손실이 134억 6,600만 원을 평가 손실로 잡았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분석입니다. 회사는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508억 2,900만 원 마이너스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원부재료 사용 1,912억 원으로서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404억 원으로 43.1%가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26.7%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4,291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122억 원을 뺀 3,169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가공비율은 64%, 재료 비율은 36%, 재료 비율이 1.5% 하락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추론이요. 재고자산의 변동금액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134억 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뭘까 추적을 해보다가 유사한 금액을 찾은 게 평가 충당금의 증감, 그러니까 평가 손실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 5,500원
차이가 있고 전년도에는 그 38억 5,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갭을 추적함에 있어서 유사한 금액을 찾는 것이 평가충당금 증가액이었는데, 그러나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요거 장부가격에 의한 증가액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평가손실을 이미 뺀 금액으로 그 증가액이 나와야 되는 게 표준인데, 이게 그 갭이 유사하다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혹시 취득 가격에 의한 증가액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그 비성분에서 표현할 때 마이너스로 508억이 크게 써지니까 매출원가를 더 감소시켜 매출이익이 더 나오도록 조정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PQ 총 제조비용도 동일한 그 갭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요. PQ 생산재료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충당금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동일한 그 최종 갭이 나오겠습니다. 현금흐름표 기준으로는 대부분 좀 맞아야 되는데 현금 흐름표도 안 맞아 떨어지는 게 좀 문제가 있네요.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226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226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83억 6,600만 원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42억 5,900만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그러면은 회사가 제시한 게 현금 흐름표상에 142억 6,300만 원이 평가손실 금액이요.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대비 400만 원, 전년도에는 3,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고자산 현금흐름표의 그 재고자산 평가손실액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증가액이 평가손실이 되는데, 재고자산 명세에서는 기말에서 기초를 빼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하고의 차이도 7억 9,700만 원, 전년도에는 2억 4억 원이 또 차이가 납니다. 이거 좀 대기업으로서 좀 존심이 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회계 기준을 좀 찾아봤어요. KIFRS 1002호입니다. 그 국제회계 기준 2와 거의 동일하다고 그러고요. 평가 손실 산출 근거 기준에는 순실현 가치를 일단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 예상 판매 가격에서 추가 완성 비용을 빼고 판매 비용, 평가 손실 등을 빼가지고 순실현 가치 기능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죠. 또 환입을 잡을 때는 이제 반대로 하게 됩니다. 그 환입 가능 금액은 8,000원인데 최대 과거 손실 한도 내에서 관련 근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IFRS 1002호 6항 정의는 순실현 가치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기대되는 판매 가격에서 해당 재고를 완성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예상 원가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골치 아파지죠? 골치 아파지는 것을 왜 하느냐?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게 어차피 예측 가격이거든요. 제품만 하는 게 아니고 제공품도 하는 데가 있고 원재료도 하는 데가 있고 상품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해버리면은 미착북 같은 거는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왜 복잡한 회계를 할까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의문이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한 예상 판매 가격을 근거로 한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게 적정하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회계 기준 입장에서는 순 NRV는 합리적 추정에 기반해야 된다. 그러면 합리적 추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실무적인 예로서 최근 거래가격, 기존 고객과의 주문가격, 유사상품의 시장가격, 판매계획서, 수주확인서, 업계 동향, 가격 상승 하락 추세, 전문가 보고서, 감정평가, 시장조사 등 그 거래처마다 판매 가격이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작성한 것은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본 건데 챗 GPT의 그 학습 효과는 뭐 대단한 거겠습니다만은 원가 세력이 입력해 놓은 회계 기준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챗 GPT한테 제가 그 스루풋 회계 기준으로 뭔가 가리킨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재고자산 회계만이라도 평가 손실 환입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면 재고 회전율이 높다면 굳이 평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종합적으로 다시 생각하면은 어차피 원가 회계 세력과의 나발이 싸움이다. 테리토리 싸움이다. 영역 싸움이다. 이렇게밖에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재고자산을 평가 안 하려면은 자기 회사에 정당한 합리적인 입장이 있어야 되겠지요. 현행 그 법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현실적으로도 그 평가 안 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는 피의 MC 매출원가 재료비의 금액과 스루풋 매출 재료비의 차이액하고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맞느냐 이 금액이 재고자산 증감액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거기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것이 그 차이액으로 검증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68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8.3%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분기에 공시가 없어서 2024년 말인데 연간 1억 3,450만 원 평균 임금이 예상이 됩니다. 독특하게 그 비성문 내역에 추정 총 계약 원가 변동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15억 원인데 전년도에는 152억 원을 또 줄인 게 있습니다. 이런 거하고 아까 그 재고자산이 안 맞는 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직 제 공시되는 어떤 데이터 가지고는 추적하기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만은 그 확실한 인과관계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36.1%가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요. 미세한 차이지만은 재고 회전율이 조금 상승했어요. 그리고 스루풋율도 상승했습니다.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인적자산 회전율 5.8회전으로 1.7회전 상승했습니다. 직원들의 가치의 그 역량을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고 이것도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스루풋 손익계산서에서 추론한 거와 그 입증 추론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그 증거를 된다고 그런다면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도
회전율이 상승했음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손익계산서에서 원자력 가격 하락 추론, 이성분에서 원자력 가격 하락 추론, 그리고 동일 방향이기 때문에 투명회계 가정을 하고 그것을 입증하려면 원자력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된다. 그러나 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입증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간 매출 계획은 약 4조 원을 할 것 같습니다. 운영경비 기준으로 해서도 그렇고요.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4조 원을 하겠다고 회사에 약속을 하고 만약 달성한다면 1조 6천억이라는 큰 돈을 벌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회전율이 1.7회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1.9%까지 회전율을 향상할 수 있다면 매출은 4조 3,856억 원으로 증가해서 운영경비가 4.2% 맥시멈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조 8,764억 원까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측 금액은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고요.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119,000원으로 연초보다 85,000원 상승했습니다. PBR은 7.5입니다. 그리고 5% 이상 주주는 삼성물산이 43.06%, 삼성전자가 31.2%, 연금공단이 6.91%, 외국인 12.92% 가지고 있는데 JP 모간이 눈에 띕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